쏟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교가 확인을 이루면서 학생들은 연애 함께 이어왔던 강의실 공세를 풀고 또 학교 측은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기자입니다. 비닐에 씌워진 젖버들기로 공교견의 문과 눈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학생들이 종합 전원에 반대하며 건물 점거와 레커 시위 등을 벌여온 겁니다. 앞서 열린 학생총회에서는 전체 재학생의 30% 정도인 1,900여 명이 종합 전환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이 결과를 들고 면담을 요청하자 학교 측은 종합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학교가 여기서 교육거리가 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서 좀 그렇게 좀 학교가 좀 중단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씩 안 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학교 측은 종합 전환 논의를 재개할 경우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의실 공사가 모두 풀리면서 수업도 다시 진행될 예정인데 학교 측은 대학원 건물은 강의실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됐고 나머지 건물은 개정기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면담으로 열흘 넘게 이어진 종합 전환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총학생회 본관 선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잡힌 면담에서 본관 정권 해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시위로 생긴 최대 54억 원의 피해 처리도 문제입니다. 만약 학교 측이 시설물 훼손에 대한 형사 책임을 학생들에게 묻는다면 학교 정상화는 다시 난항에 빠질 수 있습니다. YTN 윤태입니다.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는 약초 분야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무허가 식품을 팔다가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판매 제품이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했는데 정작 해당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상태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구독자에게 판매하는 식품들이 포장지와 자루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요. 아이감이 동의도 하기 너무 많이. 구독자가 52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는 60대 A씨. 지난 2016년 3월부터 약초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다가 지난 2020년부터 상추, 줄기 등을 원료로 한 식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약재 분야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만 교수를 자칭했고 식품 제조나 가공업 등록 없이 무허가 시설의 판매 제품의 재료를 맡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남성 성기능이 개선되거나 암과 치매 등 각종 질병 치료에도 제품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약과 산약초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게 시청자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노년층을 상대로 이 불법 식품을 판매하는 게 논의됐습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으로 쓸 수 없는 한약재가 판매 제품에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구매자는 확인된 것만 2,100여 명, 금액으로는 2억 3천만 원이 넘는데 건강에 관심이 많은 50에서 7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식약처는 A씨와 제조시설 운영자는 4명을 검찰에 넘기고 무허가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상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역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기술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영국 통신사가 내놓은 할머니 인공지능 챗봇 데이지입니다. 데이지가 상대하는 고객은 다름 아닌 보이스 피싱범입니다. 개인정보는 안 주면서 못 알아듣는 척 다시 묻고 신변잡기를 읊으며 가능한 오랫동안 보이스 피싱범을 붙들어대는 게 목표입니다. 인간은 개입 없이 사기꾼과 실시간으로 통화하는데 실제로 40분 동안 전화한 적도 있다고 통신사는 전했습니다. Daisy. Hello, scammers. I'm your worst nightmare. 국내 통신사들도 인공지능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기술을 내놨습니다. 사무실 잘 들으세요. 지금 당신 폰을 해킹했습니다. 통화 중에 미심쩍은 정황이 감지되면 보이스피싱 위험
실제 상황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범죄 대상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를 최대한 없앴지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가명정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주기적으로 사기 데이터를 갱신하고